네, 이번에는 G3의 컬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3 컬럼은 얘기해야 할 내용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G3를 이용한 분리 분석에서 이 컬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은 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시료 주입구라든지 뭐 검출기라든지 운반기체라든지 이런 것은 별다르게 큰 이제 시험자가 선택해야 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컬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컬럼을 이제 어떻게 다루느냐가 G3의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컬럼에 대해서 좀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이제 충전 컬럼하고 열린광 컬럼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컬럼은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하는 거고, 그리고 컬럼의 이제 이 파라미터하고 머무름 시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이 컬럼은 이제 이 GC는 주로 이제 컬럼의 온도를 조정해 줌으로써 물질을 빨리 나오게도 하고 느리게 나오게도 하고 물질을 분리가 안 됐던 것을 분리시켜 주고 그러는데 그 방식이 크게 두 가지 아이소서멀 등온 방식이 있고 템퍼레이처 프로그래밍 그리고 온도 프로그래밍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충전 컬럼입니다. 이 충전 컬럼은 이제 지금은 그렇게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캐필러리 컬럼 또는 뭐 열린광 컬럼, 이 이제 모세광 컬럼이죠. 그것을 이제 뭐 거의 대중화돼 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그래도 여기서 이제 이 충전 컬럼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충전 컬럼이 분리도가 조금 이제 그 열린관 컬럼에 비해서 떨어져요. 그렇지만 이 기체, 그러니까 분자량이 작은 기체들을, 그러니까 가스 회사나 이런 데서 이 기체를 분리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충전 컬럼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충전 컬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정지상 스테이셔너리 페이스가 비휘발성인 액체 정지상으로 이렇게 고체 지지체 위에 입혀져 있는, 즉 고체 지지체, 솔리드 서포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나중에 나오는 이제 뭐 규조토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스테이셔너리 페이스를 이렇게 입혀줘요. 입혀줘 가지고 이것을 컬럼 안에다가 이제 채워 넣어주는 거죠. 채워 넣어주는 이런 형태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이 컬럼, 충전 컬럼이 있으면은 고체, 지지체 이 자체가 정지상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 이렇게 채워 넣어준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충전 컬럼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시료 주입 방법에서 분할 주입 방법, 즉 스플리트 방법은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료 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스플릿 할 필요가 없어요. 캐필러리 컬럼에서는 시료를 우리가 주입한 것을 전부 다 이 캐필러리 컬럼의 정지사항이 이렇게 있으면은 정지사항이 이걸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분할을 한다는 거죠. 시료 주입량 중에서 일부만이 컬럼 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밖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충전 컬럼을 쓸 때는 이게 이제, 유량이 이동상 기체, 그 캐리어 가스가 굉장히 많이 흘러요. 많은 양이. 여기서 보면은 대략 분당 10에서 한 60ml 정도 흐르는데 이 정도가 바로 이제 만약에 GC의 매스로 이렇게 연결이 있다, 검출기가. 그랬을 때 매스로 직접 들어가면은 이 매스는 진공, 백큐미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진공이 깨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유속을 이제 이 충전 컬럼을 사용할 때는 유속이 높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싱을
GC하고 매스 간의 인터페이싱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 거의 이 충전 컬럼에서는 GC 매스 검출기는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충전 컬럼은 재질이 뭐로 되어 있느냐? 보통은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은 뭐 유리로 많이 되어 있고 뭐 니켈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충전 컬럼의 내경, 그러니까 컬럼의 이 지름이죠. 지름은 얼마가 되느냐? 한 3에서 6mm 정도로 만들어져 있고 길이는 한 1m에서 5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더 길게는 못한 이유는 이것을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컬럼을 GC가 있으면은 GC의 오븐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오븐 속에 집어넣을 때도 보면은 이것을 둥그렇게 감아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데 이게 최대 한 1에서 5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체 지지체, 솔리드 서포트 위에다가 전기상을 이렇게 입혀준다고 했는데 이거는 주로 뭐냐 하면은 규조토를 써요. 규조토는 종류 중에 뭐 크로모솔브, 뭐 슈펠코퍼, 그리고 가스크롬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탄화불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뭐 카본 블랙을 쓰는 경우도 있고 유리구슬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이 규조토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충전 컬럼에서는 입자의 크기가 이 이제 고체 지지체가 되겠죠. 주로 고체 지지체 위에다가 전기상을 이렇게 입혀주니까 이 입자가 균일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단높이가 감소되고 그리고 분리도가 증가된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좀 하면은요, 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이제 이론 설명을 단 이론이라 해서 플레이트 세오리를 설명을 했었는데, 이 단높이, 플레이트 하이트가 감소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반딤터식에서 여기 X축이 리니어 빌로서티라고 해가지고 이동상의 선형 속도가 있고 이 Y축이 이 H라고 하는 플레이트 하이트였는데 그게 이런 이제 곡선을 그렸어요. 그랬을 때 이 곡선 중에서 이 하이트가 제일 낮은 부분을 이동상의 속도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 높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분리능은 굉장히 좋아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가 균일하면 단 높이가 굉장히 감소돼서 분리능이 좋아지겠죠. 분리도가 증가된다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면은 굉장히 컬럼의 효율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점이 뭐냐면은 이 입자 크기가 이 전기상이 입혀져 있는 솔리드 서포트, 그러니까 전체 입자 크기가 되겠죠. 솔리드 서포트 위에 전기상이 입혀져 있으니까 이것이 전체 크기가 되겠죠. 입자가 너무 작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압력을 굉장히 크게 걸어줘야 된다는 거죠. 즉 이렇게 전기상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작은 입자들로 이렇게 빽빽하게 채워져 있으면은 여기에 걸리는 압력, 이것을 헤드 프레셔라고 하는데 이 걸리는 압력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단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 충전 컬럼에서 입자 크기는 마이크로미터나 또는 메쉬 사이즈로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메쉬가 뭐 100 오버 120이다 해서 이거는 채가 뭐 단위 인치당 채가 이게 몇 개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채가 만약에 많이 있으면은 굉장히 구멍이 작은 거고 채가 적게 있으면은 같은 크기인데 이 걸러지는 채 메쉬가 작으면은 구멍이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입자가 커지게 된다는 거죠. 채를 걸르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나타내 준다 하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충전 컬럼, 저희가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가지고 있던 건데, 이 충전 컬럼을 사진을 찍어 봤어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유리
재질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게 이제 내경이 보통 아까 3에서 6mm 정도 된다고 그랬죠. 이것을 지금 외경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내경이 3에서 한 6mm. 굉장히 이것도 좁은 공간이지만은 모세관 컬럼에 비해서는 굉장히 넓죠. 여기에 이제 이게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충전 물질로 채워져 있는데 솔리드 서포트 그 자체로 채워져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솔리드 서포트 위에다가 정지상을 이렇게 입혀준 것도 있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충전 컬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